안녕하세요. 민병진의 바다낚시입니다. 이번에는 이 시간을 제가 좀 일부러 좀 만들었어요.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이제 이게 뜰채예요. 즉 5m. 5m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망이 없이 쭉 폈을 때 5m가 나오는 거거든요. 근데 통상적으로 5m, 6m, 7m 그런 식으로 있어요. 그래서 이게 5마디 정도로 해가지고 화면에 조금 벗어날지도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가거든요. 이렇게요. 낚시를 가면은 이 뜰채를 상당히 가볍게 생각합니다. 그냥 뭐 물고기를 갖다가 뜨면은 되겠지. 그런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. 제가 낚시하다가 한번 설명을 좀 한 적도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낚시터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이 뜰채를 조립하는 겁니다. 이 뜰채를 조립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요. 이런 식으로 조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밑밥을 개거나 또는 채비를 만드는 겁니다. 왜냐면 이렇게 저희가 이 주머니가 많잖아요. 뭐 이렇게 하다가 채비마다 이렇게 퉁퉁퉁 해서 바다로 톡 떨어져요.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찌 같은 게 있어요. 이거 채비를 하다가 뭐 이렇게 툭툭툭툭 해가지고 툭 떨어졌어요. 저런 식으로요. 그러면 손도 안 닿고 조류는 흘러가고 그랬을 때 그때 뜰채를 조립해 가지고 한다면 너무 늦어요. 이게 준비가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m 정도니까 떨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떠 가지고 회수가 가능합니다.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밑밥통이라든지 미끼통이라든지 하여튼 갯바위 찌낚시는 여러 가지 소도구가 많지 않습니까? 목적은 물고기를 뜨는 거지만 이렇게 빠졌을 때 주머니에서 뭐가 떨어져 가지고 갯바위에 굴러가 가지고 떨어졌을 때, 또 모자 같은 게 바람에 날라갔을 때 그런 일 많아요. 그때 이제 이게 뜰채를 쓰는 거고,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뜰채 까다로운 이유는 첫째, 낚시를 하다 보면 혼자 할 때나 또 둘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뜰채질을 해야 될 크기의 고기가 낚이면은 본인이 해야 돼요. 혼자. 둘이 있을 때 누가 뜰채를 전문적으로 떠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뜰채가 튼튼한 녀석만 있으면 무조건 됩니다. 무게에 상관없이. 근데 혼자 할 때는 이 뜰채 무게가 되게 중요해요. 제가 떨굼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이 뜰채를 이 끈으로 해가지고 중국 영화에 나오는 듯이 이렇게 장칼을 등에다가 이렇게 이제 매듯이 하고 가지고 다녀요. 그래서 계속 걸어 다니면서 낚시하다가 고기가 낚이면은 그 자리에서 뜰채를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뜬다고요. 그래서 떠가지고 내려갔다가 할 때는 이걸 들으면 안 돼요. 들으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안테나 식으로 접어줘야 돼. 이렇게요. 이거 꼭 잊지 마세요. 이게 초보자들 보면요, 고기를 저기서 뜨고 나서 이걸 뻑 들어요. 운 없으면 부러집니다. 그래서 뜰채는 드는 게 아니고 안테나 식으로 집어넣는다는 것. 자,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질게요. 혼자 뜰채 한 손에는 낚싯대를 들고 고기가 걸려 있고 혼자 뜰채를 집어넣어 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을 때 이 뜰채 무게는 어느 정도가 가장 좋을까? 어느 정도가 좋겠습니까? 몇 그램까지면은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? 생각해 보셨어요? 뜰채는 낚시점에서 판매할 때 망 따로, 이 대 따로 이렇게 팝니다. 이 대만의 무게가 400g이 넘어가면은 어려워요. 420g 정도나 450g까지는 이 팔힘이 되게 센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400g 미만이 좋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거 국산이에요.
이 대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뜰채의 중요성을 그렇게 별로 몰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메이저급 그 회사인 다이와나 시마노에서는 400g 미만대가 있어요. 390g까지 제가 본 것 같아요. 5m를 기준으로 했을 때. 그 다음에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료비라는 회사가 있었어요. 그 다음에 그 료비가 385g 정도. 그리고 또 하나 없어진 회사가 있었는데 아폴로 공작소라는 또 회사가 있었어요. 그게 380g. 그거를 제가 썼었어요. 근데 가격도 쌌었어요. 근데 대체적으로 이 400g 미만대들은 비쌉니다. 왜냐면은 이 뜰채가 낚싯대보다 이 탄소, 카본 시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. 두껍기 때문에, 이 굵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게 400g대 이하로 떨어지면은 보통 50만 원에서 70만 원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.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10몇 년 전만 해도 7만 3천엔짜리가 있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73만 원 정도 되겠죠. 그런 뜰채가 있는데 그러한 뜰채들이 전부 다 400g대 미만이에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400g대 미만인 380g대가 나왔어요. 이거는 조금 기쁘더라고요. 아, 일본 친구들을 좀 이기지 않았나 해가지고 제가 그걸 쓰는데 이렇게 되면 PR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각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한국의 N모 회사가 그 알바트로스 그 VIP에서 만든 게 있어요. 근데 여기 이제 숫자는 550이 돼 있는데 원래는 5m예요. 50은 그 뜰채 망을 감안해 가지고 집어넣었다 그러더라고요. 뭐 개인적으로 그냥 500이라도 괜찮은데 왜 이 50까지 집어넣었을까? 그냥 망에는 45cm도 있고 50cm도 있고 55cm인데 여기는 50을 집어넣었더라고요. 그냥 기왕 얘기하는데 뭐 뜰채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380g대가 나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써봤어요. 근데 뜰채는요, 하나에 재밌는 게 있어요. 이 소리가 들려요? 이게 뭐냐면 이 안에 4개의 그 대가 있습니다. 그거가 이 전체 길에 요만큼 짧아요. 요 정도. 제가 이걸 재봤더니 한 5, 6cm가 짧더라고요. 그게 용도가 있어요. 무슨 용도냐 하면은 그 무게로 인해 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소리로 탁 때리면서 그 반동의 힘으로 뜰채가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. 즉 이렇게 그 힘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. 이 안에 있는 짧은 대의 무게로 인해 가지고 여기 있는 이 고무를 때려 가지고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. 그런데 이게 언제부턴가 이게 우리나라에 이 버릇이 들어왔는지 몰라도 어떤 일본 사람이 그렇게 한 거를 한국 사람이 그거를 그 VTR인가 이런 데서 보고 배우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. 했는데 혼났습니다. 제 스승한테. 왜 그러냐면요, 그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안 내려가는 것보다도 쉽게 반동으로 치면 되는데 이 발로 이렇게 쳐요. 발로. 고급 장비를 발로 이렇게 탁 집어넣는 게 그때는 한때는 멋있었는데 점점 보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? 나의 고급 장비를 그 발로 차버린다 그럴까요? 그래서 그게 좋으신 분들은 한번 하도 괜찮습니다. 저는 가능한 한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보기가 그렇게 그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더라고요. 발로 찬다는 모습이. 축구공은 발로 차되 뜰채는 축구공이 아니잖아요. 그거는 좀 삼가해 주시고, 그 다음에 뭐 요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? 이게요. 어떤 분들은 그 뜨기 위해서 이만하게 해가지고 한 55cm, 60cm급도 쓰시는 분이 있어요. 이제 뜨기 편하라고 이제 하는데 너무 밸런스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어느 정도가 맞냐? 제 경험은 얘는 조금 좀 작은 편이에요. 붕어 뜰채 같이. 근데 요것보다 좀 큰 45cm급 뜰채가 있어요. 망이. 그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380g에서 400g대의 뜰채가 있잖아요.
프레임은 160g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400g이고 이게 160g이면은 전체가 560g 560g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가 되는 게 좋아요. 그거 역시 600g이 넘으면 그때 한번 이렇게 물고기를 뜨는데 실패가 됐다 그러면 헤매요. 이 몸이 팔이 뜰채 끌려다닌다고요.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조종을 하려고 그러면은 다 합쳐서 560g대. 그건 아주 제일 좋은 거예요. 왜 그러냐, 이게 티타늄입니다. 티타늄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벼워요. 근데 금액은 비싸요. 티타늄 딱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못 줘도 요 프레임만 요 새만 15만원에서 25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망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. 쓸채도 웬만큼 좋은 낚싯대 값하고 거의 비슷해요. 그러나 그 가치는 충분히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. 낚시는 내가 낚은 고기는 내가 떠야 되고, 그러기 위해서는 몸체는 400g 이하, 망은 160에서 180g 사이, 그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. 한국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좀 느껴요. 그동안에는 이런 그 380g대 이 뜰채가 한국에 없어가지고 사용을 못했는데 드디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상당히 그 자부감을 느끼는데, 근데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걸로 해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. 뭐 회사 이름 기억이 잘 안 나는데, 그때 이제 제가 가가지고 어느 낚시점에서 그 봤는데,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걸 사려고 뭐 380g 되니까 가볍다 해가지고 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. 거기서 이제 꺼내가지고 그 낚시점 주인께서 탄성을 부는 것보다도 요러한 식으로 그 내려놓고 뭘 하냐면 이거를 눌러본 거예요. 이거요. 이 허리 이걸 이렇게 이게 누르는데요. 이 허리힘이 지금 이건 어느 정도 힘을 줘야지 이게 지금 휘거든요. 그거는 그냥 확 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380g 떼면서도 금액이 한 30만원대인가 20 몇만원대인가 그랬어요. 근데 너무 약한 거예요, 허리힘이.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재질을 갖다가 적게 쓴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가늘고, 그러다 보니까 또 필요한 게 뭐냐, 그 허리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녀석은 허리힘이 그 일본제하고 손색이 없어요. 제가 계속 지금 이렇게 써보는데, 그래서 극히 이제 만족을 하는데, 근데 이게 단점은 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. 뭐냐면 그냥 이거 제 사견입니다. 굳이 이런 데다가 이런 거 했을 필요가 있을까? 어떤 그 목적에 이제 그 따라서, 물론 디자인도 좋은 이쁜데 무게가 나가면 안 돼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가벼운 좀 재질로 해가지고 굉장히 두껍거든요. 했으면 어떨까 하고, 특히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이 꽁무니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 달렸어요. 이렇게 그 갈고리 같은 걸 걸 수 있는 거. 왜 달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. 그래서 나중에 이 제품의 넘버 2가 나온다면 이걸 없애버리든지. 그리고 마지막 단점입니다. 이거 디자인 하신 분이 아마 또 제 또 안티팬이 될 것 같은데, 그래도 뭐 할 얘기는 하겠습니다. 너무나 좋은 물건을 한국에서 만들었는데, 제가 아는 경험, 지식, 이걸로 말씀드리면 이 뒤에 마개,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지금요. 물론 여기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불필요한 것도 있지만은,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면은 갯바위에서 우리가 쓰잖아요. 그럼 이런 식으로 툭 하다 보면은 여기 전부 다 상처 많이 나요. 그리고 또 뭐냐면은 갯바위에 갔을 때 이게 뜰채를 가지고 다닐 때 어쩔 때는 좀 지팡이 비슷한 용도로 쓸 때가 있습니다. 이거를요, 고무마개로 막았으면 좋겠어요. 전체를 고무마개로 탁 막고 가운데 구멍을 땅 뚫어 주면은 이 안에 물이 들어가도 그 뒤로 빠지게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으면은
아우 저는 뭐 더할 나위 없이 그 바다 넘어 있는 저 일본 제품보다도 위면 위였지 아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이걸 좀 열어봤거든요. 열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은 연결 부위에 그 저기가 나와요. 그 모양이. 아 이건 고무까지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생략하겠습니다. 그거를 잘 해놨더라고요. 왜냐면요 이 뜰채에서 조심할 부분 하나 있습니다. 여러분 뜰채를 쓸 때 이걸 빼잖아요. 빼가지고 1번 대가 이 마디가 있잖아요. 2번 대 있고 3번 대 있고 이 마디가 너무 꽉 껴버리면은 나중에 이게 안 들어가요. 이게요 되게 힘들어요. 아주 뭐라 그럴까요, 교체를 하든지 이거 저 집어넣다가 깨지든지 하는 걸 많이 봤어요. 일제들도 그런 제품이 많아요. 근데 이 제품은 그 연결부에 홈을 파놨더라고. 괜찮습니다. 금액은 이제 얼마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략 이 정도 나오는 뜰채들은 뭐 40만원대는 그냥 가볍게 넘습니다. 50만원대에서 70만원대 선이지만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보고, 뭐 안 쓰셔도 제가 이거 안 쓰셔도 돼요.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도 380g대의 뜰채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뻐요. 이상입니다. 민병진의 바다낚시였습니다.